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회춘지도입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더 추워지는 겨울,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회춘지도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함이 더 오래가고 식사를 해도 속이 편하지 않고 가끔 이유 없는 통증이 지나갈 때 혹시 큰 병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특히 췌장이라는 장기는 참 조용한 기관입니다. 마치 하루 종일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 끝내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 쓰러지는 것처럼 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췌장 문제가 드러날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분들이 췌장암을 두려워하는 이유겠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췌장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반대로 조용히 회복되기도 하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생활 습관만으로도 췌장 기능이 다시 안정되고 염증이 줄고 미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두려웠던 것뿐 방법을 알면 췌장은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이미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병원을 찾고 의사 선생님은 당장 필요한 검사를 안내하느라 생활 속에서 췌장을 지키는 방법까지는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 어떤 것이 정말 췌장에 도움이 되는 걸까? 늦은 나이에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만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내외 의학 논문과 장기 추적 연구를 분석하며 시니어의 몸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생활 습관이 어떤 질병 위험을 높이고 낮추는지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수백 편의 췌장 관련 논문을 보면 췌장은 결코 갑자기 무너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수십 년의 생활 패턴이 천천히 아주 서서히 췌장에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희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활이 췌장을 망가뜨린다면 생활이 췌장을 살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변화는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또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회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췌장암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유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노화 그 자체가 위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된 생활 습관이 췌장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가 문제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지만 습관이 문제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두려움을 키우는 병 이야기도 어렵고 낯선 의학 용어도 아닙니다. 이건 췌장이라는 작은 기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따뜻한 이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보신 후면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 나도 지금부터 바꿀 수 있겠구나. 내 몸은 아직 회복할 여지가 있구나. 생각보다 나는 더 강한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 확신을 드리기 위해 지금부터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생활 요소들이 무엇인지, 왜 시니어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췌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생활 원칙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췌장은 조용히 아프지만 여러분의 실천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작을 지금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췌장이 왜 시니어 시기에 특별히 약해지는지, 그리고 왜 췌장암이라는 질환이 조용히 다가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셔야 나중에 실천하실 회복 원칙이 훨씬 더 선명하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연구를 살펴보면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문제라기보다 나이가 들기까지의 생활 기록이 췌장을 지치게 만든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췌장이라는 장기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작은 장기가 감당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수십 년 동안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서류가 계속 쌓여 어느 날 책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췌장도 조용한 과부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에서는 이 과부하 상태를 만드는 주요 원인을 몇 가지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논문과 장기 추적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은 대부분의 시니어가 이미 다음 네 가지 위험 요소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혈당의 반복적인 급상승입니다. 흰 쌀밥, 흰 빵, 단 음료, 단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식사와 간식을 가까운 시간에 반복할 때 혈당이 빠르게 치솟고 그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췌장은 과로하게 되고 나중에는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혈당 변동성이 췌장의 미세 염증을 높이고 암 발생 위험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이 염증은 아플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과음, 복부 비만 등 생활 전반에서 꾸준히 쌓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 접어들면 이 미세한 염증이 제거되지 못하고 몸 곳곳에 남아 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췌장 조직도 영향을 받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만성 염증 환경이 여러 암의 위험을 동시에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셋째는 복부 지방의 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만 보시지만 연구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체중 자체가 아니라 복부의 지방량입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히 배 둘레를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의 호르몬 균형을 흐리고 염증 반응을 키우는 물질을 끊임없이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췌장에도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체중이라도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은 췌장암 위험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넷째는 수면의 불규칙성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 상당수가 깊게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여러 번 깨고 새벽에 지나치게 일찍 눈이 떠지는 증상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췌장이 회복해야 할 시간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췌장은 밤 사이에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대사를 조절하는 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얕아지면 이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연구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질수록 췌장 기능 저하가 빨리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어느 하나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얽히고 쌓이면서 췌장을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의 췌장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갑자기 악화된 것이 아니라 누적된 부담이 어느 순간 표면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여러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니어 건강을 분석하는 연구자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췌장암의 위험은 운이 아니라 수십 년의 생활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생활이 위험을 높였다면 생활이 위험을 낮출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갈 시간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한 수많은 연구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췌장은 조용하지만 회복이 가능한 기관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실 작은 변화들이 췌장의 피로를 줄이고 염증을 낮추고 복부 지방을 완화하고 혈당 변동을 안정시키면서 미래의 위험을 실제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3부에서는 췌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핵심 원칙을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언어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우는 방법을 이제부터 차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췌장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5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국내외 연구를 분석하면서 느낀 점은 췌장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생활의 작은 변화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행동들이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원칙만 실천하셔도 췌장은 충분히 회복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는 생활 과학의 원리입니다. 첫째,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 구성입니다. 췌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사에 가장 큰 부담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반복되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과로 상태에 들어가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부담이 쌓인다고 보고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먹는 양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때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지 않기. 즉, 흰 쌀밥이나 빵만 드시지 않고 반드시 단백질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흰빵 대신 통곡물빵 한 조각 또는 채소를 섞은 죽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도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사이 간식으로 먹으면 혈당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식사하기 15분 전 미지근한 물 300ml를 천천히 마시면 위에 부담이 줄고 포만감이 생겨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췌장 염증을 줄이는 항염 생활 루틴입니다. 몸속의 만성 염증은 췌장암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됩니다. 췌장은 염증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염증을 낮추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선택만 바꿔도 혈액 속 염증 지표가 낮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일주일에 사흘 이상 조용히 걷기 20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몸의 염증 수준이 낮아지고 췌장에 전달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사에서는 들깨가루 한 작은술, 생강 한 조각, 마늘 한 쪽처럼 항염 효과가 보고된 재료를 하루 한 번이라도 식사에 포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소량만으로도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꾸준히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섭취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췌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복부 지방을 줄이는 미세 칼로리 조정입니다.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생활 요인 중 하나가 복부 지방입니다. 이 지방층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해 췌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급격한 다이어트는 근육 감소를 일으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50에서 100kcal만 줄이는 미세 조정입니다. 밥을 한두 숟가락 덜 먹거나
과자 한 줌을 줄이거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6달 뒤에는 복부 지방이 의미 있게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미세한 변화가 췌장을 보호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넷째, 췌장 회복에 꼭 필요한 수면 회복 전략입니다. 여러분, 췌장은 밤에 회복합니다. 낮에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느라 계속 일하지만 밤에는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췌장은 회복할 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수면을 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아도 작은 변화만으로 췌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 TV 사용을 줄이면 몸이 멜라토닌 분비를 자연스럽게 시작하면서 수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잠들기 직전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으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췌장의 야간 회복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완화로 췌장 피로 줄이기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췌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요인입니다.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흔들리며 결국 췌장 피로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때문에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짧은 스트레스 분리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의 느린 호흡 혹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걷기 10분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속 근육을 풀어주는 활동, 예를 들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있기, 가벼운 스트레칭을 2분 정도 하기, 아침 햇볕을 5분 정도 쬐기 같은 행동도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실천 가능한 단순하고 부드러운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췌장은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성을 되찾습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 5가지 원칙을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 루틴과 하루 식단 예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회복 원칙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 생활 속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4부에서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하루 루틴을 췌장 회복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엄격한 규칙이 아닙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삶을 조금 더 부드러운 방향으로 이끄는 생활의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루틴, 췌장이 깨어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아침은 췌장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선택은 하루 전체의 혈당, 호르몬, 에너지 밸런스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지근한 물 300ml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밤새 농축되었던 혈액이 부드럽게 순환하면서 췌장에 전달되는 부담이 감소합니다. 식사는 가능한 한 혈당을 서서히 올릴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채소를 넣어 지은 죽 한 그릇 혹은 통곡물빵과 삶은 달걀 1개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시고 과일이 먹고 싶다면 한 조각만 곁들여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아침을 거를 때 췌장의 혈당 조절 부담이 오히려 커진다고 보고됩니다. 따라서 작게라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천천히 걷기 15분 정도를 권합니다. 햇볕을 조금이라도 쬐며 걸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췌장의 호르몬 리듬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점심 루틴. 부담을 줄이고 오후 피로를 방지하는 식사법입니다. 점심은 아침보다 식사량이 많아지기 쉬워서 췌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채소 반, 단백질 반, 탄수화물은 그보다 조금 적게, 이 비율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밥 양을 평소보다 한두 숟가락 줄이고 삶은 채소나 나물을 충분히 곁들이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져 췌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식사하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으며 드시면 췌장이 소화 효소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점심 후에는 조용한 호흡 2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의자에 앉아 가슴과 배가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만 느끼셔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췌장의 부담도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간식 루틴. 췌장을 쉬게 하는 간식 선택법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오후에 간식을 찾으시는데 이때의 선택이 췌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연구에서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과도한 당분이 들어오면 췌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간식은 췌장을 깨우지 않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간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태채 조금, 삶은 달걀 반 개, 방울토마토 두세 개, 견과류 작은 한 줌, 따뜻한 차 한 잔. 이러한 간식들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주어 췌장의 리듬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간식은 빵, 케이크, 과자, 과일 주스처럼 단 음식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을 올려 췌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저녁 루틴. 췌장이 가장 편안해지는 저녁 식사법입니다. 저녁 식사는 하루 중 췌장이 가장 부담을 느끼기 쉬운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이미 여러 번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의 목표는 몸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녁 식단은 가능한 한 단순한 구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는 된장국 또는 야채국 한 그릇, 두부 반모 정도, 밥은 평소보다 조금 줄이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과정이 더 오래 걸려 췌장이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하므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후에는 15분 정도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주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밤의 혈당 변동성이 줄어들고 췌장의 야간 회복이 훨씬 더 순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취침 전 루틴. 췌장이 회복되는 야간 복구 시간 만들기입니다. 췌장이 진짜로 회복되는 시간은 바로 밤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의 습관이 췌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잠자기 1시간 전,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줄여주세요. 밝은 조명은 몸이 잠 준비를 방해해 췌장이 회복하는 깊은 수면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TV는 최소한 30분 전에는 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수면 깊이를 크게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손과 발을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 보세요. 몸의 말초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췌장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보너스 회복 팁 하나. 아침 햇볕은 췌장의 호르몬 균형을 되살린다. 연구에서는 아침 햇볕을 5분에서 10분 정도만 쬐어도 혈당과 호르몬 리듬이 안정된다고 보고합니다. 햇볕은 몸에 이제 새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를 보내 췌장의 분비 리듬을 자연스럽게 세팅해 줍니다. 정말 간단한 습관이지만 몸에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보너스 회복 팁 2. 췌장을 쉬게 하는 시간을 하루 한 번 만들기. 췌장은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췌장이 완전히 쉬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만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는 순수한 휴식의 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췌장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침부터 밤까지의 생활 루틴을 모두 완벽하게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췌장은 그 변화를 즉시 느끼고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5부에서는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요약해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동기를 드리는 마무리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췌장은 우리가 평소에 크게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몸속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을 조절하고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한 효소를 만들고 우리 몸이 안정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조율해 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장기는 늘 조용히 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조용하게, 회복할 때도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췌장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은 바로 그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생활 기반의 회복 전략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다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입니다. 여러분의 식사 방식만 조금 바꿔도 췌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흰 쌀밥이나 흰 빵만 드시는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조금 더 곁들이고 식사 속도를 천천히 가져가 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췌장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생활 속 염증을 낮추는 습관입니다. 조용히 걷기 20분, 들깨가루나 생강 한 조각, 전자기기를 줄이는 밤 시간. 이런 자잘한 행동들이 모이면 몸 안의 염증 환경이 달라지고 췌장은 훨씬 안정된 상태로 돌아옵니다. 셋째, 복부 지방을 줄이는 미세 칼로리 조정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필요 없습니다. 밥 한두 숟가락 줄이는 작은 변화, 간식을 하루 한 번만 줄이는 변화, 달콤한 음료를 물로 바꾸는 변화. 이 정도만으로도 복부 지방이 줄고 췌장의 부담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췌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원래 회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매일 새롭게 자라고 손상된 조직을 조금씩 복원하고 불필요한 염증을 천천히 치워내면서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회복의 흐름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늦었다는 생각이 몸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회복을 시작하는 첫 신호입니다. 제가 여러 연구를 분석하며 느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많아도 회복은 시작됩니다. 생활의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분들은 확실히 몸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혈당 변동이 줄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복부의 무거움이 가볍게 느껴지고 몸속 염증 수치가 조금씩 낮아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지만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이건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다시 균형을 찾는 과학적인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췌장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겼다면 앞으로도 이런 과학 기반의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제가 더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습관은 더욱 강력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오늘부터 췌장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댓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보내는 약속이자 여러분의 몸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응원의 말입니다. 여러분, 췌장은 조용히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을 불러오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